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7월 1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금 전에 대권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공식 선언을 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에게는 한 3가지 난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이재명, 반이재명 주자들의 이 단일화 문제죠. 지금 벌써 정세균, 이강재 두 사람이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를 했죠. 그리고 이 단일화가 되면은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쭉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맞서서 한 명이 마지막에 결론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비이재명계 쪽에서 특히 청와대의 지원을 받아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아닌가 그렇게 싶기 때문에 이재명이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지만 과연 지지율 1위를 그대로 유지해 나갈지 그것은 아직 불투명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재명 앞에 놓인 난관은 아마 본선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나친 이 포퓰리즘,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공약들, 기초 시리즈, 기초연금 이런 문제들, 또 포주기 논란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것이 이 중도층을 파고들 수 있을지 그런 문제가 되겠고, 또 하나 큰 난관은 지금 여러 인터넷에서 계속 지금도 떠돌아다니고 있는 어떤 거친 이런 이재명 지사의 말투 이런 것들입니다. 개인적인 흠결이죠. 지금 고인이 된 형과 나눴던 전화 내용, 또 형수와의 통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대선 국면에 가면은 본인에게 상당한 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계일보를 보시면은 선두 이재명 본선 경쟁에 집중한다. 본인은 지지율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예선 민주당 경선은 그 발판으로 삼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나머지 8용 지금 전부 9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은 10용이 넘는다고 하죠. 그만큼 지금 대권 주자가 풍년입니다. 나머지 8용은 역전 승부수 찾기 골몰. 그래서 지금 9명의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쭉 지금 사진이 나와 있죠. 자, 이것이 후보 단일화를 이뤄가면서 나중에 이재명과 1대1로 맞서는 그런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는 친문 쪽에서 문재인 정권 쪽에서 유력한 주자를 한 명 내세우려고 했는데 마땅한 주자가 없죠. 김경수 여전히 어떤 자유롭지 못하고 법적 문제에서 그 상황에서는 인해전술을 쓰는 거죠. 지금 추미애가 나온 이유도 그런 이유일지 모릅니다. 단일화 해서 이재명과 1대1로 맞서면은 여기서 시너지 효과, 일종의 컨벤션 효과를 일으켜서 흥행을 일으켜서 이재명과 맞서는 그런 구도를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 구룡 대전 시작, 느긋한 이재명 지사 쪽 거친 견제 속에서도 원팀을 강조하고 있다. 당 후보 선출 뒤에 다른 캠프 다 이렇게 조직을 흡수하겠다 이렇게 큰 꿈을 그리고 있겠죠. 그런데 2위 이낙연은 이재명 약점 부각에 힘쓰고 있고 8용들 결선행 주자 놓고 이합 집산 전망, 제가 말씀드린 단계별 단일화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죠. 추미애, 박용진 이 두 사람이 완주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상당히 이 민주당도 지금 고차방정식 같은 그런 경선이 되고 있습니다. 자, 범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1위 주자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나서 강폭 행보에 돌입을 했죠. 그제 대권 도전 공식 선언을 했는데 어제 어떻게 보면 첫날이었습니다. 대권 주자 윤석열 행보 첫날이었는데 광폭 행보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보여드리면은 윤석열 전원 정치 대신 스킨십,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첫 대면도 했다. 자, 이준석 대표와 어제 조선일보가 주최한 한 행사장에서 첫 대면을 했고 나중에 따로 한번 만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또 정세균 민주당 대권 주자와 또 조우를 했고, 그 다음에 기자실에 들러서
국회 기자실에 들러서 각 부서를 쭉 다 둘러봤다고 합니다. 보통 이 대권 주자들이 국회 기자실에 오면은 기자실이 지금 상당히 넓습니다. 이 국회 소통관이라고 해서 한 채 건물을 쓰고 있는데 뭐 대충 한두 군데만 들렀다 가는데 어제 윤석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충청권 기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는 충청 대망론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정치인이 다 돼가는 셈이죠. 대권 도전 선언 후에 첫 행보, 언론 행사, 국회 기자실 방문했고, 그리고 부인 사생활 관련 인터뷰 어제 제가 전해드렸죠. 뭐 줄리하는 그 인터뷰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겠다 이 정도 답변을 했는데 뭐 다 부부간에 이야기를 하고 나온 결정이겠죠. 그 인터뷰 하는 자체가. 이준석은 또 경선버스 정시 출발 타령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입당 여부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 자, 윤석열의 지금 대권 도전을 선언을 했는데 눈앞에 있는 과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의힘 입당 여부, 하나는 엑스파일 돌파, 윤석열 엑스파일 돌파 이건데 엑스파일 중에서도 지금 민감한 문제로 그 부각된 것이 부인의 과거 이 사생활 문제죠. 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정면 돌파를 하는 이쪽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국민의힘 입당 여부가 어떻게 될지 이것에 왜 관심이냐면은 국민의힘에 끝까지 합류를 하지 않고 제3지대에 나가 있거나 제3지대에서 끝까지 가게 되면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대선 막바지에 가서 이루어져서 만약에 그때 그것이 결렬이 되면은 야권 후보가 분산이 되죠. 그러면은 필패입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 제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은 나중에 감정의 고울이 쌓이게 되면은 국민의힘 들어가려도 들어가기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국민의힘 안에서 별도의 주자가 뜹니다. 홍준표가 뜨든 유승민이 뜨든 원희룡이 뜨든 하태경이 뜨든 뜨죠. 그러면 그쪽을 중심으로 102명의 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는 그래도 거대 야당인데 그쪽 중심으로 가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윤석열은 밖에서 또 나름대로 캠프를 구성해서 또 사람들을 모아서 또 따라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양쪽에 사람들이 막 생기고 일정 지지율이 서로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후보 단일화가 오히려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조기에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합류를 하는 것인데 저는 그제도 말씀드렸죠. 이준석 리스크, 또 홍준표 리스크, 또 최재형 리스크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상당히 들어가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그중에서도 저는 당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석의 자강론, 국민의힘 안에 있는 주자들을 키우겠다는 자강론 이것이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밖에 있는데 윤석열은 국민의힘 밖에 있는데 국민의힘 안에서 이미 친윤석열계가 구성이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국민일보 보시면은 베일 벗는 윤의 사람들 이석준 전 경제부총리죠. 전 국무조정실장이죠. 이석준이 이마팀을 총괄하는데 이마팀은 뭐냐면은 광화문에 있는 이마빌딩에 그 윤석열이 캠프를 차렸죠. 그래서 이마팀을 총괄을 하는데 국민의힘의 친윤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 부분에 저희가 주목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친윤계가 부상을 하고 있다. 자, 뭐 캠프를 꾸렸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건 뭐 당연한 수순이죠. 그런데 국민의힘 안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국민의힘 안에서 친윤계 지난 29일 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 때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양재동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 24명이 모였죠. 국민의힘 있다가 탈당한 그 사람 한 사람하고 25명이 모였는데 정진석, 권성동, 유상범, 국민의힘 소속 의원 24명이 우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이 윤석열 입당 이후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 이 상황에서 나중에 윤석열이 끝내 입당하지 않으면은 지금은 뭐 20몇 명이라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탈당을 해서 윤석열 쪽과 같이 합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지금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선 전국에서는 워낙 이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특히 이번 달이네요. 벌써 12일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대선 레이스가 막 불같이 일어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각 정당에서 이합 집산이나 뭐 정계 개편 이런 문제에서.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 계가 국민의힘 안에 형성되고 있는데 이 24명이면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02명이죠. 그 중에서 4분의 1이 당 밖에 있는 사람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당 지도부로서 특히 자강론을 이야기하는 이준석 대표로서는 상당히 찜찜한 일이죠. 좀 당황스러운 일이죠. 29일 날 윤석열이 대권 도전을 선언하는데 24명의 현역 국민의힘 의원이 모였는데 그날 같은 날 홍준표 의원, 오랜만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이 같은 날 맞불 형식으로 행사를 개최를 했죠. 그런데 그 행사에는 윤석열보다 더 작은 사람 현역 의원이 갔습니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소속 국회의원이 행사를 여니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갔는데 20명이 갔습니다. 그러니 당에 복당한 당 대표도 했고 당의 대권 주자까지 했던 홍준표가 주최한 행사에는 20명이 갔고 당 밖에 있는 윤석열의 대권 출정식에는 당의 눈치를 보면서 24명이 갔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자강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준석, 당내 주자 우선주의, 이준석이 상당히 당황을 했을 것 같은데, 자, 이준석의 당 대표실에서 윤석열 모임에 가지 말라고 소속 의원들을 말렸다는 그런 단독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자,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어제 나온 겁니다. 단독. 국민의힘 지도부, 국회의원들에게,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윤석열 기자회견 참석 말렸답니다. 자, 당 지도부가 당황을 했겠죠. 당 밖에. 지금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엑스파일 여기에 대응하는 문제도 아니 우리 당 소속도 아닌데 우리가 왜 보호를 해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퉁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권 선언을 하는데 당 소속 의원들이 막 간다고 하니 이준석 쪽에서 말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35명까지 참석할 전망이었다고 합니다. 정진석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화를 쫙 돌려서 독려를 해서 당초에는 한 36명, 7명 정도가 그래, 내 가겠다 참석할 뜻을 밝혔는데 그 다음에 당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가급적 참석하지 말라 이런 뜻을 전하면서 마음을 바꿔서 불참한 의원이 10명이 넘는다. 자, 그러니 제가 4분의 1이라고 했지만 만약에 행사를 그대로 지도부가 만료하지 않고 했으면은 어느 정도나 물러갔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잠재적인 친윤석열 의원 그룹이 되는 겁니다. 대표실에서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야, 좀 그렇지 않나? 당 밖에 사람 행사에 그렇게 많이 갈 것 있어. 좀 자제하자. 뭐 이렇게 해서 참석하려던 10명 이상이 불참으로 선언을 했고, 자, 그래서 이것을 두고 유승민과 가까운 대표실이 윤석열을 견제한 것이다. 유승민은 당내 주자죠. 그리고 이준석은 유승민 키즈로 불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윤석열의 당 밖에 있는 윤석열의 대권 출정식에 좀 참석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견제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유승민 키즈로 분류되는 이준석이 윤석열을 견제한 셈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의 국민의힘 합류를 막을 수가 있죠. 국민의힘 소속 자산이다, 대권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치 당 내에 있는 주자들, 특히 유승민과 경쟁자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윤석열도 국민의힘에 합류하기가 어렵죠. 가뜩이나 홍준표가 나타나서 홍준표가 복당을 해서 윤석열을 민주당과 같은 어조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파일 해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최재형이 윤석열 대안이다 이렇게 해서 감사원장까지 그만두고 곧 국민의힘에 들어갈 뜻을 밝히고는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선뜻 들어가기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야권 분열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국면을 보면은 윤석열과 이준석이 일종의 치킨 게임을 하는 것 아니냐. 입당 문제, 합류 문제를 두고 윤석열은 내가 제1 1위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대권 주자인데 꿀릴 게 없어. 이준석은 내가 102석의
이 국회의원을 보유한 제1야당인데 안 들어오면은 뭐 우리가 아쉬운 것 없어. 우리 안에 사람 키우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양쪽이 마주보고 달리면서 한쪽이 피해야지 살아남는, 아니면은 둘 다 부딪혀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치킨 게임을 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입당 문제를 놓고 일종의 기세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자, 동아일보 보시면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경선 버스 무조건 정치 출발할 거야. 또 경선 버스 정치 출발 타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은 입당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정권 교체가 중요한 것이지. 입당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입당이 목적이 아니고 정권 교체가 목적인데 지금 무조건 입당하라. 이것은 맞지 않는다. 자, 이게 윤석열의 말입니다. 저는 이쪽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입당이 목표가 아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독자 행보를 시작을 했는데, 국민의힘의 입당 압박, 그리고 경쟁 주자들의 견제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입당을 연일 압박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준석이 기자들과 만나서 어제 경선 버스라고 하려면 무조건 정시에 출발해야 된다. 버스가 아니면 택시나 다른 교통수단이 돼버리는 건데, 대선이란 큰 선거에서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이 버스론, 택시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이준석식 그 화법인지 모르겠지만 10년 동안 방송에 출연하면서 뭐 토론의 달인, 그래서 그런 화법이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버스, 택시 이런 것처럼 대선 일정을 전혀 신축성도 없이 이렇게 꽉꽉 묶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지 답답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SBS 어제 인터뷰에서 입당 문제보다는 정권 교체가 더 우선이다. 정권 교체하는데 국민의힘과 연대, 이것이 만약 필요하다면 입당도 할 수 있는 문제다. 선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KBS와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뭐 정권 교체 필요하다면 입당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입당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중앙일보 오늘 인터넷판에서 또 하나 단독 기사가 있는데, 윤석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 입당을 할 마음을 굳히고 밀당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밀고 당기기가, 그건 날 모르고 하는 말이다. 내가 지금 이준석과 밀당하는 게 아니다. 정말 지금 입당하는 것이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걸 파악을 하고 있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정치 철학 면에서 국민의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자, 시기의 문제일 뿐, 뭐 정치 철학이 같으면 입당은 정해진 수순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서 윤석열이 지인에게 한 말이라는 겁니다. 내가 카드 7장 중 4장만 보여주고 3장은 가리고 있는 게 절대 아니다. 나는 그런 그 카드 게임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가 입당하기로 마음을 굳혔으면서 지금 패 일부만 보여주는 식으로 거래하고 밀당하려 한다고 잘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다. 그건 나를 모르는 말이다. 나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민심 경청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닐 거라고 하는데, 그것은 입당을 전제한 요식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한 달가량 민생 탐방에 집중한 후에 당초 총장 임기 만료일이 7월 24일이죠. 그때쯤 기점으로 입당을 결심할 수도 있다. 이런 구체적인 시기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시면은 비슷한 연장선상입니다. 입당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한번 큰 정치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단 보수 유권자는 물론이고 중도,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실망해서 이탈한 진보까지 다 잡는 반문 빅텐트를 치겠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일보 사면 보시면은 반문 빅텐트로 보수 잡고 중도 확장. 그래서 3스텝을 밟는다.
보수, 중도, 진보로까지 나간다. 그렇게 하면은 국민의힘 입당이 오히려 제약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윤석열 입장에서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대선 전략, 중도에서 영역 넓힌 안철수와 달리 핵심 지지 보수를 먼저 확보하는 전략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점점 확장해 나가는 건데, 이준석에게서 윤석열이 한 이야기입니다. 만남, 어제 그 조실부 행사장에서 상견례를 했죠. 거기서 이준석이 한번 만나자 제안을 받았지만은 윤석열은 필요하다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광주를 비롯해서 민심 투어에 당분간은 힘을 쏟을 것 같다. 자, 그래서 당분간 국민의힘 입당을 결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인데, 윤석열 캠퍼의 부대변인이 한 사람이 있죠. 최지현 부대변인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당 논의를 위해 국민의힘 쪽과 공식적으로 접촉할 계획은 아직 없다.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입당도 할 수 있는 문제다. 그렇지만 공정, 상식, 법치 위반 행태에 분노하고 외면하는 분들도 다 만나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자, 이것이 지금 윤석열의 스탠스입니다. 입당에 관련된 스탠스죠.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오늘 대권 도전을 선언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를 벌려나갈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일화 이렇게 하면서 흥행을 해나갈 텐데, 그렇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 지금 범야권은 계속 입당 문제 이런 것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하면은 유권자들의 관심은 민주당에 쏠릴 수밖에 없죠. 이 상황이라면은 윤석열이 하루빨리 국민의힘에 들어오도록 국민의힘 지도부가 문을 활짝 열고 마중을 나가야 됩니다. 마중을 나가서 좀 모시는, 일단 우리가 영입을 하는, 국민의힘이 영입을 하는 지지율 1위, 장외 지지율 1위를 영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현실적이라고 보는데, 자, 지지율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지지율과 자강론을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안에 대권주자 지지율 다 합해도 거의 비슷비슷하거나 윤석열은 높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이준석 대표 쪽에서 속된 말로 지금 갑질을 하고 있죠.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빨리 안 타면 떠난다. 엑스파일, 왜 그것을 우리가 보호해주냐. 당 박히는 사람인데. 또 대세론, 이런 것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올 거야. 누가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윤석열은 김종인의 러브콜을 외면한 사람인데. 자, 이렇게 일종의 갑질을 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이준석이 윤석열을 삼고초려를 해도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을 무조건 지금 끌어들여서 이재명이 지금 뜨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벌이는데 윤석열을 빨리 데리고 들어와서 안에서 또 흥행을 일으켜야 됩니다. 안에서도 자강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끼리 단일화를 하든지, 가령 이렇지 않습니까? 유승민이나 원희룡이나 하태경은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세 사람은 전부 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해서 나갔다가 바른정당을 창당해서 나갔다가 다시 복귀했죠. 이 사람들은 그런 공감대로 공통점으로 단일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따로 나가서 또 단일화를 하고, 자,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전히 윤석열에게 갑질을 하는 이 상황에서는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그 환경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준석이 끝까지 윤석열에게 고개 숙이고 들어와, 이런 자세를 유지를 하게 되면은 당은 범야권은 분열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지금 또 한 축, 트로이카라고 이야기했던, 안철수 본인이 트로이카라고 이야기했던 또 한 축이 있죠. 국민의당, 안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와의 합당 문제는 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런 기조라면은 이준석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대안으로 최재형이 있다고 하는데, 최재형에게도 윤석열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은 최재형도 들어오기 어려워지는 그런 수가 있겠죠. 자, 중앙일보 사면 하단 보시면 최재형은 지금 등판 분위기 띄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서 릴레이 지지선언에 나설 것이다. 이런 기사가 중앙일보에 실렸습니다. 최재형도 지금 몸을 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재형도 결과적으로는 숙고의 시간 뒤에 국민의힘에 입당할 거란 관측이 많은데, 자, 이준석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최재형 전 원장을 외곽에서 돕는 사람이 조대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조대한 전 수석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최재형을 돕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보면은 양쪽의 경쟁을 시키는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은 또 양쪽의 분열을 시킬 수도 있는, 자,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준석은 자강론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조대한 전 수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월 5일 서울을 시작으로 각계 인사들과 함께 지지선언을 한다. 서울 행사는 이미 세팅이 완료됐다. 1000명 규모 예상했는데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서 서울에서만은 각계 문화계 인사들과 시민단체, 시민 등 3000명이 어떤 지지선언을 하는 그런 세팅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자, 어제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 강남 룸살롱 에이스다, 이런 에이스였다, 이런 그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루머들에 대해서 반박을 했죠. 김건희 씨가 직접 반박을 했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었느냐.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여의도 정치, 언론 생리 모련이 미숙함에서 나온 대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글쎄요. 지금 여권에서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 뭐든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 공격 포인트를 김건희 씨 문제로 잡기 시작한 이 시점에 과연 침묵을 하는 것이 제대로 여의도식 대응인가? 그 부분은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침묵을 하고 있으면은 그 내용들이 사실처럼 번지게 될 수가 있죠. 지금이라도 대응하는 것이 옳았다 생각을 합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보시면 추미애 엑스파일 관련해서 줄리 들어봤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죠. 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김건희 씨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마치 기정사실화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대응이 적절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어차피 공격 포인트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 주변에서 잡았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도 정면 대응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국민의힘이 이 상황에서 얼마나 윤석열에게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조간딱풀이었습니다.